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세계 넘버원 조선해양 플랜트 국가입니다. 중국이 요즘 추적과 추저리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결함만 더 드러내는 자충수에 고맙게도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세계에 직접 홍보해주고 있어요. 중국도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해야죠. 자, 왓챠. 그런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는 유례없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바다 위의 LNG 생산기지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이른바 FLNG선을 세계에서 최초로 건조하였습니다. 만들면 세계 최초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FLNG선은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을 이용해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한 뒤 이를 액화천연가스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양 플랜트 생산기지입니다. 지난 15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길이 432m, 폭 66m, 높이 39m 크기의 FLNG선의 출항 명명식을 가졌는데요. 현재까지 세계에서 건조된 대형 FLNG선은 4척분으로 이게 또 모두 한국 조선사가 건조한 거죠. 이번 코랄술로 명명된 FLNG선은 모잠비크 제4해상 광고에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에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는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해 약 35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척의 FLNG 대형 선박을 모두 한국에서 만들고 전세계 대형 친환경 선박 등 세계 대부분의 고부가 가치선을 한국에서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LNG선은 고압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항해 도중 온도가 조금만 상승해도 기화현상에 따른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선주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기술력이 검증된 조선사를 택하는 경향이 있죠. 중국의 후둥중화조선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인데 과거 수차례 고장과 폐선 사고를 일으켜 선주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8년 호주 인근 바다에서 고장으로 멈춰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LNG선인 글래드스토너도 후둥중화조선이 건조한 배죠. 또한 최근에는 후둥중화조선이 프랑스 CMA CGM으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받았으나 11개월이 넘도록 지연되었는데 보다 더 늦게 발주한 현대중공업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일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조기 인도되어 해외에서는 중국이 중국했고 한국이 한국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정상 인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업은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뿌려 급조한 산업으로 선박 분야 기본 설계 능력이 미미해 인도 지원 사례가 허다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강조하며 이제 한국의 시대는 갔고 중국이 고부가 가치선마저 수주를 따올 것이라 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조선사의 정상적인 인도 능력일 뿐 중국과 일본의 초대형 선박 수주 실적은 대부분 자국 선주사에게서 받은 물량이므로 한국 조선소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LNG선 수주율만 봐도 매년 최소 70% 이상은 한국 조선사들이 가져왔고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세계시장에서 LNG선 발주량의 98%를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도 올해 10월까지 총 5척의 LNG선을 한국 조선사에 맡길 정도니 말 다 했죠. 업계에서는 LNG선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향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주력이 될 무탄소 선박 기술에서도 앞서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는 기체연료로 현재 조선업계가 개발하고 있는 무탄소 선박의 연료들도 기체인데 이걸 액화하는 기술, 보관하는 기술, 액체를 다시 기화하는 기술 등 기초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으니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도 한국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 초대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개발하였고 현대중공업의 암모니아 레디선은 세계 최초로 미국 성급 협회의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최근 삼성중공업이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에 필요한 화물창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 화제입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 및 16만 세제곱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을 세계 최초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는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만들어 영하 253도로 액화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수소 저장 탱크 분야는 해외 업체가 원천 기술을 선점한 LNG와는 달리 업계에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어 한국이 선점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LNG선 같은 경우는 화물창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 GTT사가 전 세계 LNG선 대부분의 화물창에 과도한 로열티를 매겨
한국 주선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GTT가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죠. 특히 업계에 따르면 GTT 화물창은 LNG선 가격의 5%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가격이 현재 2억 2천만 달러, 2,600억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LNG선 한 척을 수주하면 1,100만 달러, 약 130억 원 안팎이 GTT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LNG 화물창에 대한 실질적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은 GTT가 아닌 오히려 한국 주선업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GTT가 새로이 개발한 화물창이 출시될 때마다 한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현장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한국 조선소들이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기술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GTT는 법적인 우월함을 이용해 한국 조선업계에서 제공받은 솔루션을 마치 자사가 해결한 것처럼 포장해 선주들에게 홍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솔리더스 화물창은 기화율이 0.049%로 GTT의 마크3 플렉스 화물창의 0.07보다 우수하고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KCS 화물창의 기화율은 0.07%로 GTT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중공업의 액화수소 저장 탱크의 기술 개발은 앞으로의 친환경 선박의 화물창을 선점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무탄소 선박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꼽히는 LNG 선박의 수요는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및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 대비 이산화탄소 매출이 20에서 30%가량, 황산화물은 99%까지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연료를 이용한 선박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할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FLNG 선의 출항 명명식에서 탄소 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 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소가 만든 친환경 선박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죠. 실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자료에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에 따르면 석탄은 820g의 탄소를 배출해내는데 LNG는 이 절반인 499g 수준으로 석탄 대비 낮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석탄보단 낮지만 이 역시 높은 수치로 화석연료의 탄소 배출량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겨우 12g으로 LNG의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전 강대국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 인증서를 취득하였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다른 국가가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유럽 사업자 조건을 받은 데 이어 세계 양대 인증을 모두 취득하며 안전성을 입증받았는데 미국 NRC는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설계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을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40개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션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개 예비사업자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평가 부분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또 지난 5일 문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 에너지 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 관련 협력을 논의하러 출국하는 등 최근 유럽 등지에서 한국 원전 건설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한국이 영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중망한대라고 하죠. 중국이 망할수록 한국이 대박난다. 중국 원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전성에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14일 미국 행정부 당국자와 입수한 정부 문서를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광둥성 원전에서 발생한 누출 신고를 받고 위험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일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국가는 5개뿐 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경제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엮여 있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갖춘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LNG 선에서부터 원전까지 중국이 묻으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건 사고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보다 환경 파괴, 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게 더 어울리죠. 그러니 괜히 친환경 한다고 나대지 말고 어울리는 거 찾아서 각자 갈 길 가자. 오늘의 한 줄 평, 탈중국이야말로 친환경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